자, 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2020년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37번하고 40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문 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좀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7번 지문을 할 텐데 내용을 먼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하잖아요. 농사를 짓고 살게 됐을 때 이제 식량이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삶에서의 어떤 양적 변화, 뭐 양이 되게 많아진다라는 거죠. 가족의 그 구성원의 수도 많아질 거고 음식을 소비하는 양도 많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양적 변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적 변화, 어떤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좀 일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가령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질병에도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빈부의 격차까지도 생기게 된다.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고 나서 인구 증가가 생기고 그러면서 양적 변화와 사람들의 삶의 질적 변화가 생겨났다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봐도 그런 내용이 나와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regardless of는요, 뭐뭐에 상관없이 이런 뜻이고요. whether 주어 동사. 그러면은 주어가 동사이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 목적어이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이렇게 가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eople existing after agriculture 농경 이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행복했는지 건강했는지 또는 둘 다 아니던지 뭐뭐이던지에 상관없이 농경 이후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삶이 이랬던지 상관없이 It is undeniable that 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니까요. 진주어 내용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There were more of them. There were는요, 뭐가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더 많은 그들이 있었다. 여기서 them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 이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행복하던지 건강하던지 둘 다 아니던지 상관없이 어쨌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뭐라는 게 농경 이후에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농경 이후에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조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뭐뭐이던지 인지 아닌지 일 때는 if나 whether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whether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게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whether만 쓰는 거고 if 쓰면 안 되는데 전치사 뒤에 이 뭐뭐이던지 아니던지가 나올 때는 whether만 써야 됩니다. if 쓰면 틀리게 되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농경 생활 이후에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 자, 농경은 both A and B. 자, 농경은 지지하기도 했고 필요로 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농경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지시켜줬고 그쵸? 식량 공급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농경 자체는 더 많은 사람을 또 필요로 했대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유지시켜주기도 했고 필요로 하기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랬냐면 뭐 할 사람들이냐면 그 농작물을 기를 그리고 어떤 농작물이냐면 they sustain them 그 사람들을 유지하는 농작물을 키우기 위한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했고 또는 그 사람들을 지탱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 estimate vary. estimate는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여기서 A로 되어져 있으면 이게 다르다라는 동사죠. 추정치는 다양합니다만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추정치는 다양하겠습니다만 하지만 증거는 보여줍니다. 증가를 보여줍니다. 추정치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증거는 보여준대요. 증가를. 뭐에 있어서의 증가냐면 human population, 인구, 그죠? 인간의 인구에 있어서의 증거는 보여줍니다. 뭐에서부터 뭐까지 증가하는 거냐면 이게 조금 잘못됐네.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좀 고쳐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1에서 500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5로 되어져 있죠. 이거를 1에서 5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100만에서 500만 명의 전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어디까지 증가를 했냐면 수억 명의 사람들까지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는 보여줍니다. 자, once 한번 뭐 했을 때 agriculture had become established 농경이 확립되어졌을 때
여기서 once는요, 접속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주동,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 거 보면 얘가 접속사라는 거고요. 한 번 뭐가 뭐 했을 때, 혹은 한 번 뭐가 뭐뭐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establish는요, 농경이 확립이 되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become pp, bpp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ad pp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먼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겠죠. 농경이 확립이 먼저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인구가 이렇게 100에서 500만에서 수억 명으로 증가를 했다. 둘 다 옛날 일인데 이게 더 먼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으니까 had pp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또 pp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는요, 수동태이긴 하지만 시제는요, 대과거입니다. 대과거 수동태죠. had become pp. 농경이 이렇게 되어졌었을 때 인구수는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부사가 of course가 여기 나오고 있고요. 5번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가 나오고 있으니까 접속부사 2개 나오고 있을 때에는 빈칸으로 뚫려서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농경 이후에 인구가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었고요. 4번이요. And larger population, 더 큰 인구수는 doesn't just mean increasing the size of everything. 단지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증가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사이즈, 크기에 있어서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Like buying a bigger box of cereal for a large family.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시예요. 더 큰 가족을 위해서 더 큰 시리얼을 구매하는 것 같이 인구수가 많아졌을 때 그 모든 것의 사이즈가 증가를 하는데 그것만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수가 증가했을 때 이제 양적인 변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더 많이 생산해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인구도 많아졌으니까 소비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양적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질적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mean 다음에요, 투부정사 쓸 수 있고 ing 쓸 수 있어요. 근데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의미하다 인 거고, ing를 쓰면은 예전에 뭐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인데, 이건 지금 옛날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mean 다음에 동사 ing를 쓰고 있다. 이 투부정사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크기에서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사는 것처럼 like는 전치사고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 쓸 때는 ing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size of everything의 증가라고 나오고 있지만 여기 단어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quantitative, quantity 그러면은 이게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quantitative, quantitative 이것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만 그 인구 증가는 brings qualitative changes도 가져왔습니다. 질적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인구 증가는 quantitative 양적 변화, 그리고 qualitative 질적 변화들도 가져왔습니다. in the way 방법에서, 무슨 방법이냐면 사람들이 사는 방법에서 질적인 변화도 혹은 방법적인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The way 다음에는 이제 how가 원래 좀 쓰이는 이 관계 부사입니다만 그 다음에 완전한 절이 나오죠. 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 live 자체로도 완전한 절이긴 하죠. 근데 또 문법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The way, how일 때는 이 way나 how 둘 중에 하나는 안 쓴다. 근데 how를 안 쓰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the way 다음에 how를 쓰면 좀 틀리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법, 관계부사 배울 때 the way, how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how를 안 쓰는 것까지 문법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지워야 되는 거, 안 써야 되는 것까지 같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 how 쓰면 안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이게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면 뭐 맞춰야죠, 여러분들. the way, how 이렇게 써져 있으면 틀립니다. how를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는 이제 양이 많이 인구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가 생겼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변화가 생겼냐면 더 많은 사람들은 의미합니다. 더 다양한 종류의 질병들을 의미를 하고요. 특히 when those people 그 사람들이 are sedentary일 때, sedentary는 정착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했을 때 특히 질병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sedentary는요, 여기서 이 부분을요, settled down으로 바꿔 써도 되겠습니다. 이게 정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혹은 정착되어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are settled down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are sedentary를요, are settled down으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질병이 많아졌다고요. 일단은요, 농경 생활을 한 이후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질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그룹들은요, 또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음식들을 오랜 기간 동안. which, 여기서 which는요, which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문장을 받아낼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았는지,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 선생님이 먼저 판단을 해놨죠? 앞문장을 받는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앞문장을 받을 때는 이 앞문장 하나를 받는 거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쓸 때 s, 단수에 이 s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앞문장을 받는 거니까 여기 s를 반드시 좀 써줘야 되는 거고, 컴마 다음에 that을 못 씁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종종 나오게 되는 문법 사항이죠. 자,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저장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만들었습니다.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With haves and haves nots.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이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되셨죠?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부자가 되는 거고, 음식 저장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됐다. 이런 말로 보시면 되겠네요. Effects of agriculture on people's lifestyles 라고 나오죠. 농경의 영향,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농경이 시작되고 인구가 증가되면서 양적 변화, 모든 게 다 양이 많아졌죠. 그 다음에 삶의 질적 변화, 질병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더라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는 않았었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러한 글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40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내용을 먼저 보는 것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천연자원이 많이 나는 나라들이 있죠. 천연자원들이 많이 나는 나라가 그 지나친 의존을 하게 된다면 그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 자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한다면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연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석탄도 많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도 많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스도 생산이 많이 되고,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 나라들은 거의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냐면, 이런 것들을 캐다가 수출을 하죠. 수출하면 해외에서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제 그 돈으로 얘네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쵸?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의존도가 심하게 되면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방해가 될 수 있다. 왜요? 자기네들 스스로 능력 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능력 개발 안 해도 돈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부터 오니까 이것만 캐다가 팔면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천연 자원에 대해서 지나친 의존을 하는 나라는 그 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할 때 장애가 될 수 있다,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나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사실 호주에 가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호주 그러면 선진국 같잖아요. 다 영어 쓰고. 근데 그 나라가 이 석유하고 석탄하고 가스가 되게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팔아서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던 나라예요. 그리고 또 영어권 국가다 보니까는 위에 아시아 나라들에서 유학생들도 되게 많이 가죠. 그러니까는 이 호주라는 나라는요, 별거 안 하고 있어도 돈이 막 외부에서 막 들어올 수 있는 나라야. 유학생들도 많이 오지, 그냥 이 천연자원들 갖다 팔면 돈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경제 발전이 되게 더뎌요. 시드니라던가 이런 데 가봐도요, 서울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고층 건물도 별로 없고 도시도 별로 없고 되게 썰렁해요. 호주라는 나라가 생각보다요. 이런 이 천연 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인 발전이 조금 뒤떨어지지 않았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당연히 나라 자체는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 1인당 국민 소득이 막 그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넘어갑니다. 한 달 소득이요. 일 안 해도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나오고요. 호주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Some natural resource rich developing countries. 그럼 몇몇의 천연 자원이 풍부한 발전 중인 국가들은
tend to create.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도한 의존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 on their natural resources. 그들의 천연 자원에 과한 의존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발전이 된 게 아니고 발전 개발 도상국 얘기하는 거죠. 근데 천연 자원이 풍부한 개발 도상국 나라들은 그들의 천연 자원들에 과도한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 위치 또 나왔죠. 앞에 얘기했었죠. 앞문장을 또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만듭니다. 낮은 생산적인 다양화를 만들고 그리고 낮은 성장률을 또 만듭니다. 경제 성장률도 낮고 생산 시설에 있어서 다양화도 떨어지는 것을 만듭니다. 자, 문법적으로는요. 컴마 다음에 위치가 맞지. 컴마 다음에 that 안 되고요. 앞에 설명드렸죠. 컴마 다음에 that 못 씁니다. 그리고 앞 문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앞 문장을 하나를 받았으니까 그 뒤에 동사 쓸 때 s. 앞에 하나를 단수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문장을 받은 거니까 여기 s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많이 의존을 한대요. 자원 풍부는 그 자체로 need not do any harm. do harm 그러면 해를 끼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not any harm 어떠한 해도 끼치진 않습니다. 뭐 자원이 풍부한 게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 얘기한 거죠.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들을. 그리고 이 많은 나라들은 동사 1번, 동사 2번. 이 많은 나라들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은 have managed to outgrow. manage 투부정사는 간신히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manage 투부정사는 간신히 뭐뭐 하다. 간신히 outgrow 벗어났습니다.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로 또 조금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사 뒤에 투부정사 쓸래, ing 쓸래 이런 문제 존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가령 enjoy 다음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 hope 다음에 ing가 아니라 투부정사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suggest 다음에 ing 뭐 이런 것들이요. mind 다음에 ing. 근데 manage 다음에는 투부정사 쓰는 거예요. manage 다음에 투부정사. manage 투부정사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manage 다음에 ing 쓸래, 투부정사 쓸래? 그럼 투부정사 써야 된다라는 거죠. ing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 자원들이 많은 나라들도 있고요. 그 많은 나라들이 간신히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존을 그것들에 대한 당연히 나라가 그것들 천연 자원들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by diversifying 다양화함으로써 그들의 경제 활동을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dependence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dependence 자원에 대한 의존이죠. 이 dependence는요 reliance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둘 다 의존이고요. 반대말은 independence죠. 앞에다가 인자를 붙이면 반대말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의존을 안 하고 이제 독립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reliance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뭐 형용사는 dependent on something이 되는 거죠. dependent가 형용사. 근데 벗어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그것에 대한 의존을 벗어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다양화함으로써 벗어난 나라들도 있대요. 자, 그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there is the case of Canada, Australia, or US.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그것에 대한 의존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주도 선생님 호주가 많이 의존한다면서요. 뭐 근데 100% 굉장히 의존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금융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경제 활동도 하고 있죠. 그래서 호주가 좀 벗어나긴 했다. 근데도 선생님이 보기에는 호주가 우리나라보다는 어떤 다양한 경제 활동의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가 우리나라처럼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아닌 거고요, 여러분들.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아닌 거고. 맨날 고기만 갖다 팔아요. 소고기만. 그리고 석탄 같은 것만 갖다 팔고. 근데 아무튼 이러한 나라들은 자원이 나는 나라지만 그것의 의존을 좀 벗어나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의존도를 좀 벗어난 나라의 예시긴 하다. To name the most important ones. 그 의존도를 벗어난 나라들을 말해보자라고 치면. 하지만 여전히 some developing countries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are trapped in 갇혀 있습니다. 그것의 의존도에 갇혀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의존이냐면 on their large
natural resources, 많은 천연 자원들에 그들의 의존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그들은요, 이 많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이겠죠. 그 지금 예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동남아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나라들은 suffer from serious problems, 심각한, serious가 아니구나, 시리즈구나, 그 여러 개의 문제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since 뭐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하기 때문에요. heavy dependence on natural capital, 천연 자원에 대한 강한 의존이 tend to exclude, 배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자본들을 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본은 또 이제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 경제적인 기반, 여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을 배제하고요. 그러므로 interfere with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을 그러므로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여러 문제들을 겪는데 천연자원의 강한 의존이 다른 경제 발전의 가능성의 원천이 되는 것들을 배제시키고, 그렇다 보니까는 경제 발전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글은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40번 지문은요,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 보면 밑에 요약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수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요약문까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서술형으로 뚫어놨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이제 또 요약문이면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 얘를 학습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뭐였냐면 relying on rich natural resources, 풍부한, 여기서 본문에서는 abundant라고 나왔었죠. abundant라고 나왔었죠. abundance는 명사고요. 형용사로 쓰면 abundant로 쓰면 되거든요. 자, 아무튼요, abundant, 풍부한, rich, 풍부한 천연 자원들에 의존하는 것은 뭐 하는 것 없이, 다양화시키는 것 없이, 경제적 활동들을 다양화시키는 것 없이 자원들에 의존하는 것은 can be a barrier, 장애물일 것입니다. 뭐에? 경제 성장의 장애물이다. 본문에서는 varying이 diversifying으로 나왔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뭐 diversification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diversifying이 나왔었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요. 마지막에도 보면은 천연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